지금 전 세계 군사 판도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떨게 했던 러시아가 포탄이 없어서 북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낡은 포탄을 받아오고 있어요. 말이나 됩니까? 그 러시아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러시아 앞마당인 폴란드 국경에는 러시아 전차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릴 괴물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 그리고 K9 자주포가 말이죠. 여기 기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지금 푸틴의 심장을 가장 날카롭게 겨누고 있는 이 무기들, 사실은 러시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수십 년 전 러시아는 우리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없어서 이거 줘봤자 어차피 못 써먹어. 그냥 고철로 쓰라고 해. 그렇게 러시아가 우리를 얕잡아보고 이 대신 던져줬던 그들의 최첨단 기밀을 오늘날 러시아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키워낸 호랑이, 그리고 북한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추락하는 러시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1년 거대했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던 그때로요. 당시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빌려준 상태였어요. 하지만 망해버린 나라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 없다고 배째라던 러시아가 슬그머니 제안을 내밉니다. 무기로 갚겠다. 우리 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쏟아졌죠. 서방 무기 체계로 굴러가는 우리나라에 웬 불곰국 무기냐고요? 고철 가져오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여기서 러시아는 역사에 남을 실수를 저지릅니다. 보통 무기를 수출할 땐 핵심 기능을 뺀 깡통 버전을 주잖아요. 그런데 당시 러시아는 돈은 없고 마음은 급했는지 자기네 정예부대만 쓰던 풀옵션 내수용 무기를 통째로 넘겨버린 겁니다. T-80U 전차, BMP 스림 장갑차. 미국조차 설계도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났던 최첨단 기밀의 결정체였어요. 부산항에 도착한 T-80U를 보고 함께 온 러시아 고문단조차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러시아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한국이 이걸 가져가 봤자 운전이나 겨우 하겠지. 설마 이 복잡한 속을 들여다보겠어? 하지만 그건 한국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이 누굽니까? 우리 연구진들은 그날부터 잠을 포기했어요. 러시아가 빛 대신 던져준 그 보물상자를 숨을 죽이며 볼트 하나, 나사 하나까지 낱낱이 뜯어내며 해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겉보기엔 투박한 고철 덩어리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현대 전차 기술의 정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반응 장갑 기술, 고속 중성자 방어용 특수 소재. 하나하나가 서방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노하우였어요. 스승이 제자의 능력을 얕잡아보고 금기시하던 비급서를 통째로 건네준 셈이죠. 밤낮 없이 러시아의 기술을 뜯어보고 분석하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경이로웠어요. 한국은 러시아에 투박하지만 묵직한 근육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전자공학이라는 두뇌를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조차 상상하지 못한 괴물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게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입니다. 러시아가 전수해준 자동 장전 기술은 우리 손에서 더 정교하고 빠르게 진화했어요. 여기에 어떤 전차든 먼저 보고 먼저 쏘는 한국형 사격 시스템이 더해졌습니다. 성능 차이는 그야말로 잔인할 정도예요.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전차가 낑낑대며 달릴 때 K2는 전장을 가로지릅니다. 무엇보다 굴욕적인 건 방어력이에요. K2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만 정작 그 기술의 원조격인 러시아 전차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사일 한 방에 포탑이 날아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아이러니는 이 무기들이 배치된 장소예요. 과거 러시아가 돈 대신 가져가라며 던져줬던 기술이 이제는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폴란드 국경에 서서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급하게 전력을 보강해야 했어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수십 년간의 군축으로 빠르게 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었죠. 폴란드가 찾아낸 답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2 전차 수백 대와 K-베이온 자주포 수백 문, 1000대가 넘는 한국 무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국경을 향해 배치되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르친 제자에게 도리어 칼끝을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갑을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 러시아 무기를 베끼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전 세계가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잡은 한국제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해 내놨던 무기 한 상자가 러시아에게는 독약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세계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키운 호랑이가 유럽의 방패가 되어 자신들을 겨누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 세계 앞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굴욕까지 맛보고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쏠포탄이 떨어지자 세계 최빈국인 북한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겁니다. 러시아가 선택한 그 북한산 구세주는 사실상 러시아군에게는 죽음의 선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전장에서 들려오는 보고는 처참합니다. 북한이 보낸 포탄의 절반 가까이가 불량품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이 1200만 발이 넘는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그 포탄들 대부분이 수십 년 동안 창고에서 곰팡이가 핀 채 방치된 것들이었죠. 실제로 전선의 러시아 병사들은 북한산 포탄을 쓰는 게 적군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사거리가 제각각이고 심지어 발사하는 순간 대포 안에서 터져버리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장약이 오래돼서 균일하게 폭발하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터지면서 포신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조준한 곳은커녕 엉뚱한 곳에 떨어지기 일쑤이고 어떤 포탄은 아예 터지지도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때 미국과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경쟁하던 그 강력한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의 녹슨 포탄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코미디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역사의 가장 잔인한 반전입니다. 자신만만하게 한국에게 최첨단 기술을 전수해주던 그 오만했던 스승은 이제 북한의 조악한 기술력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제자 대한민국은 이제 스승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빚 대신 던져줬던 그 전차 한 대가 훗날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무기를 빌려 써야 했던 작은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떤 맹수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되었어요. 러시아의 기계 기술과 미국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술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밤을 지새운 우리 연구원들의 피와 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빚 대신 받아온 고철 덩어리에서 세계 최강의 전차를 뽑아낸 그 저력으로 우리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과 차세대 전투기라는 마지막 퍼즐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결국 스스로를 믿고 준비된 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러시아가 키운 호랑이는 이제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제자를 비웃던 스승은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